아무래도 취업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거는 인적성이겠죠. 인적성. 특집 코너를 마련해봤습니다.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유형으로는 수리 영역이 꼽혔습니다. 그리고 2위는 추리 영역 23.7%. 추리 영역은 이게 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막 시간이 계속 오래 기다리다가 그래서 결국 못 맞추고. 맞아. 갈수록 은근히 텍스트가 많아져. 아, 그렇죠. 원래는 뭐 도형 이런 것만 나오다가도 갑자기 텍스트가 많아지니까 읽는데도 오래 걸리고 이게 또 잘못 이해하면 또 읽어야 되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료 분석 종결자를 원한다 그럽니다. CJ는 어떤 인재를 원하냐. 진짜 자기네들이 배급한 그런 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영화 이런 거 특히. CJ 인적성 하면 저는 크게 생각나요. 올리브영 가면 나오는 노래 있잖아. 나나나나 또 영어 버전도 있습니다. 위아더 스카이.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직업방송 청년 백수 탈출 프로젝트 설수하전스의 취업학 개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경쟁자 그리고 세대주 전업취준생 철수입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취업계의 대통령 조은순입니다. 무슨 책 보세요? 아 이거 취업학개론이라고요? 차렷! 경례! 이번 올림픽에서는 중국이 죽을 수 없지만 주춤했지만 사실 이 경제 어떤 시장 쪽으로는 중국이 정말 무섭다고 하는데요. 왜 무서운 거죠? 뭐 중국 자체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뭐 1위 하면은 뭐 아시아 1등하고 뭐 세계 1등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히 요새는 진짜 첨단 기술까지 많이 올라와가지고 전자제품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괜찮은 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한번 알아볼 텐데요. 또 제가 읽어야겠죠? 아 좋죠. 샤오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오미는 대륙의 실수라고 불렸던 그런 기업이죠. 그러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 것들을 엄청 싼 가격에 팔아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우리나라에서는 막 그 보조 배터리 때문에 되게 보조 배터리 엄청 많이 팔았어요. 아 그렇죠. 철수 씨도 샤오미 보조 배터리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저는 삼성 거 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요새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미밴드라고 그러고. 아 유명하지. 그리고 흥미노트. 홍미노트라고 해서 그것도 되게 막 이렇게 잘 나오고 막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게 점점 관심이 높아졌는데 요새 또 주춤하고 있습니다. 맞아. 전형적인 박리담의 영업 방식을 택했는데 이게 진짜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진짜 엄청 안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2013년인가 이때 영업이익률이 1.28%? 이 정도에 불과해가지고 매출은 한 5조 가까이 나왔는데 그 영업이익으로 하면 한 600억 조금 넘었다 그래요. 이 회장 이름이 레이쥔이잖아. 레이쥔. 그 사람이 진짜 엄청 욕먹잖아. 그래요? 멋있던데? 아니 스티브 잡스를 너무 따라해. 그 완전 옷 입는 것도 완전 똑같이 따라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너무 똑같이 해가지고 그 얼마 전에 그 신제품을 딱 공개를 했는데 그 샤오미 마크를 되게 조그맣게 그 브랜드 로고를 엄청 조그맣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왜 이렇게 조그맣게 해놨냐 그러니까 그럼 소비자들이 이 애플 스티커 붙여가지고 샤오미 로고 가리기 쉽게끔 하려고 그랬다. 이걸 농담으로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역풍을 엄청 맞은 거지. 이 기업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딴 소리를 해도 되는 거냐? 아니 근데 여기는 아예 컨셉이 그거다 보니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그리고 게다가 얘네는 어떤 그 마케팅 전략 자체가 어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좀 강하게 푸시하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들인 게 아니고 어떤 그거 있죠. 고객센터를 좀 잘 활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객센터에서 예를 들어 불만이 접수되면 그걸 바로바로 시정 조치를 해서 그걸로 이제 고객들한테 만족을 줌으로써 입소문으로 가는 어떤 그런 전략을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성공적인 전략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또 경영학 쪽에서 많이 배운다고 그러더라고. 네, 화웨이는 또 어떤 기업이냐면은 여기가 그 스마트폰 만드는 걸로 유명한 기업이죠. 맞아. 그러니까 샤오미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 거의 중국에서만 팔리는데 화웨이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스마트폰 다른 나라에서 많이 팔리더라고. 이 회장님은 런정페이. 그분. 런정페이라는 회장님인데 이분 괜찮은 괜찮은 회장님인 것 같더라고. 런따고? 얼마 전에 그 구내식당에서 회사 구내식당에서 이렇게 자기가 줄 서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사진 찍혀가지고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그 회장님의 평소 근검 절약하는 모습들이 화제가 되면서 이렇게 상하이 공항에서 이렇게 택시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뭐 이렇게 15만 원짜리 방에서 먹는 모습 이런 게 화제가 되면서 굉장히 떠오르는 인물이다.
홍보를 굉장히 잘해요. 그 사진 기사 한 명씩 있나 봐요. 그래서 네. 자세를 잡고 찍어달라고 하는 약간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샤오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소비자가 좀 싸게 좋은 물건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그러니까, 누가 누굴 따라하고 어, 뭐가 중요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제품 자체가 막 따라하면서 근데 그 불량이 굉장히 많이 났다 그래요. 샤오미 같은 경우는 막 품질 같은 걸로도 좀 외면을 많이 받았고 그래가지고 점점 그게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화웨이는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 화웨이 같은 경우 런정페이님 같은 경우 군 장교 출신이십니다. 아. 군 장교 출신인데 통신 장교 출신이 아니 그래서 약간 그 모택동 같은 그걸 배웠네. 대장정 할 때 모택동이 그 일반 사병들이랑 같이 먹고 자고 했잖아. 그러면서 어쨌든 모택동의 어떤 그 리더십이 나왔는데 이분이 약간 그거 그대로 벤치마킹했네. 저는 어쨌든 뭐 소비자 입장이니까 아무튼 뭐 굳이 우리나라만 응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샤오미나 화웨이나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더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샤오미가 이슈가 그렇죠. 된 게 몇 년 안 됐어. 사실 뭐 샤오미 같이 박리담회 해주는 기업이 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짜 고맙죠. 근데 여기가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을 거를 지금 좀 이렇게 그래도 살아나겠죠? 자, 아무튼 뭐 샤오미 어떤 화웨이 이런 기업에 직접 들어가진 않더라도 어쨌든 그 경쟁사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동향은 조금씩 파악하고 있는 게 좋겠고 심적으로는 조금씩 응원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코너 한번 띄워가 볼까요? 어디에서도 털어놓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고민들 이 시간 저희에게 살짝 들려주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고민 상담소. 오, 두 번째로 맞은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맞나? 자, 아무튼 거의 장안의 화제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취준생의 풀이 작가님 지인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까지도 한정돼 있습니다. 아, 그럼요. 다음 주까지도 한정돼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 근데 주도.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분발하셔가지고 그렇죠. 진짜 취준생들의 고민들을 이렇게 좀 들려줄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요? 아니 그분들도 진짜 취준생이에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도 그게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정말 고민하고 싶은 어떤 고민거리가 있다면 걱정거리가 있다면 저희에게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사연은 철수 씨가 진심을 담아서 한번 읽어주시죠. 자, 오늘은 28살이네요. 고민요. 네, 이런 고민 사연도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민이 게 적습니다. 저는 남 앞에 서는 걸 아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발표를 해야 한다든가 남 앞에 서서 뭔가를 해야 하는 일은 웬만하면 피하고 말죠.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진심을 담아서 읽고 있는데요. 남 앞에 서서 긴장이 돼서 그런 것 같아. 아, 그런가 보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피하고 살아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취업 과정에서는 겪을 수밖에 없기에 매 순간이 저에겐 고비이고 고난이랍니다. 한 번은 대기업 면접에 갔는데 대답할 때마다 한음의 바이브레이션이 들어가더군요. 땀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건가요? 그게 어떤 건가요? 한음 바이브레이션. 그 아, 등에 땀이 흐르더니 얼굴에도 땀이 그렇지, 흐르기 그렇지. 시작했고 단정하지 못한 모습으로 면접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원자들이 막힘없이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면 마음도 너무 움츠러들고요. 트라우마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발표 면접 두려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이렇게 저희에게 문의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같은 경우는 진짜 취준생들이 많이 하는 고민이죠. 그렇죠. 그리고 철수 씨의 오랜 고민이기도 했잖아요. 지금도 조금 그런 게 있죠. 철수 앞에서 씨가 하는,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뭐 이런 걸 잘 이해를 못 하겠네.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남 앞에서 서서 얘기하는 거를 안 떠는 게 저는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그걸 어떻게 티를 안 내고 어떻게 그걸 조금씩 그 연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좀 다만 훈련이 좀 덜 돼 있다는 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 외모가 약간 서구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잖아. 그래서 남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 취업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이나마 극복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성격에 관련된 거라서 뭐 이렇게 금방 딱 이렇게 바뀌거나 그런 해결책은 없을 것 같아. 그렇지. 그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말 이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접만의 화법이 있고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그 스터디를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로 그 실제 면접을 보면서 자기가 극복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맞아. 이게 면접 들어갈 때는 진짜 조금 연기하듯이 들어가야 돼요. 그 진짜 막 다른 자아를 딱 이렇게 꺼내놓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제 친구 중에도
평소에 되게 말 못하고 막 이렇게 막 오버보됐는데 면접 들어가면 막 이렇게 잘 붙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런 애들 보면 완전 그냥 막 다른 사람처럼 자기 연기한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굳이 이런 어떤 남 앞에서 서기 싫어하는 성향을 극복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도 있는 거잖아. 굳이 꼭 성격을 바꿔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사실 그런데 그러니까 막 그 내성적인 리더형이 진짜 괜찮은 리더다 막 그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뭐 철수 씨 같은 경우는 우황청심원 이런 거 먹어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황청심원, 우황청심환. 우황청심환. 아 저는 그런 거 먹어보진 않았죠. 저는 사실 우리가 무슨 엄청난 무슨 수능 아니면 고시 보는 것도 아니고 꼭 이거 기업 일개 기업 월급쟁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우황청심환을 먹어야 되나 싶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돈 아깝다고 생각해야 돼. 그렇죠. 부끄럽다고 알아야 돼. 우황청심원은 비싸니까. 그치. 근데 뭐 정 그러면은 술 같은 거 좀 드시고 들어가시면 아니면 뭐 대동 고려삼 같은 어떤 홍삼 같은 거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홍삼 먹으면은 몸에 열도 나고 막 이렇게 막 말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아니 저는 그리고 이걸 왜 계속 누누이 이거를 극복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이건 나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회사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인간 군상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약간 불도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묵묵히 서포트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 정말 모든 어떤 인간 타입이 필요한 건데 꼭 그 불도저 같은 타입에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조금 그때 제가 직접 그 모 대기업의 어떤 인사팀과도 얘기를 나눴는데 오히려 떠는 사람들을 일부러 뽑을 때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게 더 진정성이 어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굳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척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들의 착각일 수도 있는 게 기업 쪽에서는 다 그런 사람만 원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생각해 보면은 제 동기 중에도 막 이렇게 되게 떨고 그러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쫄보. 철수 씨도 저 이제 잘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자기 있는 그대로를 좀 보여준다 그런 욕심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떠는 것도 이렇게 진솔하게 보여주고 그러면 뭐 좋은 결과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게요. 아니 이게 진짜 뭐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가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면접 직전에 면접을 바로 내일 앞두고 있어. 그럼 이 친구에게 정말 직효약? 직효약. 그렇죠. 오늘 말이 안 나오네. 직효약이야? 직효약이야?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직효. 직접적인 효력을 그런 건 아니죠. 직효약. 직효약. 저 같은 경우는 그 런던에서 어학원에 다닐 때 그 어학원이 10시까지 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저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맥주 한 캔을 꼭 마시고 갔어. 그러면은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 아니 저는 한 파라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입을 풀어야 돼. 어쨌든 이 사람도 자기 엄마나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좀 면접 들어가기 전에 전화를 하면서 입을 푼다거나 아니면 그게 좀 어려우면 그 면접 그 장소에 있는 다른 대기실에서 다른 지원자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좀 입을 푸는 것도 좀 나쁜 생각 같지가 않아. 괜찮아. 그렇게 해서 입을 풀면서 어떤 그 풀린 마음을 면접장 안까지 가져가는 거지. 자, 존슨 씨. 그럼 이 친구에게 오늘은 특별히 한 줄 어떤 처방 한번 저희 내려보죠. 네, 뭐 저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뭐 좋은 얘기 많이 나온 것 같고 뭐 정 떨리시면 술 한잔 하고 들어가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많이 먹고 들어가도 돼요. 막 많이 먹고 들어가서 술 냄새 엄청 풍겨도 이 사람들이 이거 정말 취선생이 마셨겠어? 그래서 내가 어제 먹었던 게 아직 나나? 뭐 그런 생각하지. 아니 그리고 만약 많이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보면서 계속 옆 사람을 그렇지. 이러면은 이 친구가 떨어지는 거야. 그럼 괜찮아. 혼자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럼 계속 면접관한테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자, 철수 씨의 조언은 어떻습니까? 연애를 해라. 자기를 응원해줄 수 있는 애인이 있으면 뭔가 마음에 좀 희망도 생기고 또 이게 통화할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 통화하면서 입도 풀리면은 정말 애인한테 말하듯이 얘기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존수 씨 오늘 괜찮았죠? 네, 괜찮았어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고민들이 저희의 문을 두드릴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세요. 네, 그럼 또 달려볼까요?
취업을 글로 배우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해 주세요. 실전에 필요한 정보부터 다양한 경험담까지 날 그대로 탈. 덜어드리는 시간 취업의 생기술. 안 맞네. 조순 씨 뭐예요 지금? 자, 오늘은 인적성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취업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거는 바로 인적성이겠죠. 인적성. 이제 이 시점에는 여러분들 다 막 인적성 다들 보고 계시겠죠? 설마 다들 자소서에서 떨어졌겠어? 전패한 분도 계시죠. 광탈. 올탈. 그만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인적성 특집 코너를 마련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니 옛날에는 그 한 3, 4년 전만 해도 이 삼성 G사트이 아니라 사트일 때는 그게 이제 전수를 보게 했잖아. 그 서류 전형이 없었잖아요. 아, 그렇죠. 최근엔 서류 전형이 부활하면서 그나마도 정말 인적성을 하나도 그러네. 못 보고 넘어가는 진짜. 취준생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처음 취업 준비할 때 삼성 딱 하나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뭐 다 떨어져도 삼성은 하나 볼 수 그러니까, 있었는데 어쨌든 그 워밍업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진짜 방송을 보시는 취준생분들께서는 중에서는 꽤 정말 있겠네요. 그럼 거의 전수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요새 진짜 인적성 그 취준생들이 어떻게 준비하나 저희가 또 자료를 준비해봤는데 자 보시면은 인적성 준비 기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80%가 1에서 3개월 정도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1%는 4에서 6개월, 그리고 7개월 이상 준비하는 사람도 8%나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인적성이 부담스러운 이유 세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시험 대비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된다. 이게 첫 그렇지, 번째고 그렇지. 두 번째는 시험 결과를 자기가 모르니까. 그렇지. 자기가 잘 본 것 같은데 떨어지면 왜 그런 거지? 이런 어떤 의아함이 남을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는 이 시험 유형 자체가 어떤 매 반기 혹은 그렇죠. 매년마다 계속, 바뀌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부담스럽다. 이런 뭐 의견이 있네요.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 한 번 바꾸려고 그러면 완전 난리 나잖아. 그렇죠. 완전 온 나라가 난리 나는데 이거는 뭐 그냥 계속 회사에서 바꾸겠다 그러면 그냥 바꾸는 거니까. 그리고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유형으로는 수리 영역이 꼽혔습니다. 30.7%가 수리 영역을 꼽았는데 그리고 2위는 추리 영역 23.7%. 확실히 문돌이들이 많아서 그런지.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수리 영역은 그냥 틀리면 그냥 틀렸구나 싶은데 추리 영역은 이게 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막 시간이 계속 오래 걸려. 미달리다가 그래서 결국 못 맞추고. 맞아. 난 이래서 추리 영역이 더 어렵던데. 저도 추리 영역이 제일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이게 고등 취준생일수록 추리 영역이 더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리고 추리 영역이 갈수록 은근히 텍스트가 많아져. 아, 그렇죠. 원래는 그 뭐 도형 이런 것만 나오다가도 갑자기 텍스트가 많아지니까 읽는데도 오래 걸리고 이게 또 잘못 이해하면 또 읽어야 되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에서 분명히 부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반기 지금도 이제 인적성을 대부분이 시행을 했는데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알아볼까요, 존순 씨? 네. 또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알아보죠, 존순 씨. 네, 그래서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G사트가 10월 16일에 실시를 하고요. 롯데의 경우는 이 인적성 검사를 면접 때 한 번에 치르는 원데이 면접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네.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CJ그룹 같은 경우는 10월 22일 인적성 검사를 진행을 하고 LG 같은 경우는 10월 8일, SK 10월 23일, 롯데 10월 중, 포스코 10월 15일, KT 10월 초, CJ 10월 22일 이렇게 해서 인적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니 근데 보통 그 일요일에 보지 않았어요? 그러게. 근데 왜 토요일에 보죠, CJ 그룹은? 좋네. 토요일에 봐주면 뭐 취준생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 하긴 그렇죠. 그래, 취준생들은 진짜 월요일에 봐도 상관없고 화요일에 봐도 상관없고 수요일에 봐도 상관없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롯데가 잘하네, 그렇죠? 인적성이랑 면접을 같이 본다는 게 롯데처럼 이게 신한은행도 인적성과 이제 면접을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오자마자 인적성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시작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근데 굉장히 쉬운 수준이야. 그래서 이건 그렇죠. 그 면접이랑 같이 본다는 거는 아무래도 뭐 면접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아닌 사람만 거르는 용도로 진짜 그 활용하는 것 같고 실제로 뭔가 그 인성에서 조금 자기네랑 다른 성향이나 아니면 좀 신뢰도에서 오류가 있는 사람들은 최종 면접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은 따로 봅니다. 인적성을 또 봐. 똑같은 거를. 그래서 몇 명은 이렇게 누구 오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고 있고 우린 대기하고 있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 재밌네. 전 다시 보진 않았는데 실제로 합격자 중에서 다시 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본다고 해서 꼭 탈락이 아니고 어쨌든 검증하는 거니까 아무튼 이런 수준으로 활용되는 건 괜찮지 않나? 부담도 덜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뭐 올해 보면은 그 겹치는 날짜가 많이 없습니다.
이게 기업들끼리 뭐 이렇게 잘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율했다 그러면은 잘한 것 같고 뭐 이런 게 긍정적인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내가 여기 인적성 겹치면 어떡하지? 그런 되도 않는 고민하지 마시고 자소서 많이 넣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기업별로 인적성에 어떻게 출제를 하고 있는지 한번 그 경향을 저희가 좀 알아볼까요, 존슨 씨? 네, 제가 알아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같이 알아보죠, 같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료 분석 종결자를 원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료 해석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과목이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아예 두 개가 따로 이렇게 자료 해석, 정보 추론 이런 과목이 따로 있다고 아니 합니다. 이분들은 정말 황당한 게 보고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는 인재를 찾으려고 이렇게 인적성 검사에 자료를 넣는 건데 아니 웃긴 게 이렇게 정말 고도의 분석력을 요구하는 보고서는 정말 탈락 아닙니까? 보고서는 좀 직관적이고 그렇지. 이해가 잘 가게 만드는 게 우선인데 뭐 이렇게 보고서 이해하는데 이렇게 높은 수준의 어떤 이해력이 필요합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근데 현대차 들어가면은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라 받는 입장이 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거 써도 돼요? 그러면은 이거 막 봐가지고 아니 그러면 아니 그거 학천이면 차라리 낫지. 딱 보고 어려우면 금요일 밤에 아 다시 써와요. 그럼 그 사람들도 야근하고 이렇게 시키는 거 아니야. 보고서를 굳이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립하는 조립업체다 보니까 이 뭐 예를 들어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 정도만 돼도 이 막강한 구매 파워를 가진다 이거죠. 그래서 뭐 수많은 부품업체들의 품질이나 생산성을 판단하고 어느 업체의 부품을 얼마나 어떻게 구매를 해야 할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런 능력이 좋지 않겠냐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구차에 사실 저는 현대차의 어떤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이전에 우리가 논의했잖아요. 현대차가 인적성을 처음 출제할 때 그냥 그 업체에다가 가장 어렵게 해달라. 우리가 1등 그렇지, 기업이니까 그렇지. 이런 것처럼 정말 이거는 취준생들의 어떤 그 자기들의 면목을 챙기기 위해서 어렵게 내는 거지. 정말 이런 이유들은 정말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뭐 저는 뭐 수리 능력이나 뭐 되도 않는 한자 이런 거 보는 것보단 자료 해석, 정보 추론 이런 게 사실 현업에는 조금 더 가깝죠. 아니 그리고 웃긴 게 여기 또 현대차 어떤 인적성의 주의사항들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제공된 펜 이외에 다른 펜 사용 금지. 두 번째 손목시계 사용 불가. 세 번째 시험제 낙서 금지. 아 그러니까 아니 이게 공간지각력 시험지의 낙서 금지래. 이게 진짜 제일 열받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이거 공간지각력은 낙서해가면서 푸는 건데 이거 낙서 못하게 하면 이거 못 풀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어쨌든 현대차 인적성에 동의하지 않아서 저는 현대차 인적성을 보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같이 최소한 어떤 한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업들에게. 저희가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지는 않았으니까 저희가. 네, 그래서 CJ는 어떤 인재를 원하냐 한번 철수 씨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CJ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지향하는 인재 자체가 대중문화에 관심이 많은 끼 있는 인재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등과 관련된 문제가 95문항 중에서 많게는 10여 문항까지도 출제되고 또 CJ에서 제작 배급했던 영화, 드라마, 연극 등과 연계된 문제들이 출제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저도 CJ는 진짜 많이 봤습니다. 제가. 뭐 철수 씨도 CJ 많이 보셨죠? 그럼요. 근데 이거 진짜 자기네들이 배급한 그런 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영화 이런 거 특히. 그러니까 이런 거 꼭 막 많이 관심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제일제당을 지원하시더라도 이런 건 좀 많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얘네는 특이한 게 그 영역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95문제를 통으로 줘서 이걸 그냥 주어진 시간에 다 풀어라 이렇게 준다는 것이 다른 기업과 좀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하네요. 그 CJ가 전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난이도가 좀 낮잖아요. 얼마나 많이 푸느냐가 더 중요한 시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진짜 그 시간 부족하기로 유명한 그런 인적성이죠. CJ 인적성 하면 저는 그게 생각나. 올리브영 가면 나오는 노래 있잖아. 라라라라. 그 영어 버전도 있습니다. 위아더 스카이 막 그러면서 성시경 씨가 부르는. CJ 이겨낼 아. 수 있죠. 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렇지 그거 그
막 듣다 보면은 먼산 언저리 마다인 줄 알고 하는데 CJ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거 CJ 준비 안 했던 친구들도 나나나나나나요. 자 아무튼 이 노래를 듣고 인적성을 보고 올리브영에 딱 들어가고 저희도 모르게 근데 인적성을 봤던 사람들 다들 눈이 마주치지 그렇죠? 그렇지. 아니 이거 진짜 인적성 빨리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 인적성 막 9시부터 시작인데 미리 가서 공부한다고 한 8시에 들어가면 한 30번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노래. 계속 흥얼거려 또. 그래, 아니 그리고 이 버전이 엄청 많아. 아이유가 부른 것도 있고. 윤도현 씨도 불렀고, 맞아. 성시경 씨도 불렀고. 야, 근데 대단한 기업이야. 우리는 안 부르나? 응? CJ 인적성 같은 경우는 주의사항이 손목시계 모자 착용 금지. 그래요, 그러지 마. 쓰지 그리고 마. 개인 소지품 사용 불가. 뭐 이건 뭐 아무데나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요. 자, LG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암호 해독을 잘하는 이공계를 선호합니다. 고형 추리, 도식적 추리 이런 뭐 이공계에게 유리한 이게 근데 과연 이공계한테 유리할까요? 그냥. 자, 삼성그룹의 인재상은 전부 다 잘해라. 상식 과목에도 이 일반 및 시야 상식 외에도 경영, 경제, 과학, 공학, 국사, 심지어 삼성 관련 상식 세계사까지 거의 7개 내외의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직접 몸소 인적성 시험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한 사람만 참말을 했다. 다음 진술을 보고 올바른 답을 찾으시오. 현무, 횡령사건과 연관이 있는 사람은 석진입니다. 지석, 나는 횡령사건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석진이 참말을 했다. 그러면은 횡령사건과 연관이 있는 사람은 장원이라는 소리죠. 근데 장원이 말하는 거는 석진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가 않는 거야. 아니 그걸 떠나서도 맞지가 않는 건가? 아니 그걸 도대체 우리가 왜 알아야 돼? 그리고 왜 굳이 한 명은 꼭 거짓말을 하냐고? 그래.